예. 예. 반갑습니다. 혼자 까고 다 요네. 왜? 안녕하십니까. 차이가 저 서울이에요. 정말 서원에 온 기분이야. 딱 인사하면 요즘 서원에 왔다는데. 다음 주에 한복 입고 오겠습니다. 부담. 자, 오늘 5장 보겠습니다. 제목하고 이게 뭐 꼭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계절의 지배자 금성. 금성이 지구랑 1년에 몇 번 만난다 그랬어요? 두 번? 두 번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요런 표시들, 십자, 요게 요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긴 십자가,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는 보통, 요렇게 쓰는 거는, 우주의 중심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금성하고 지구가 만나는, 진짜. 그래서 저런 표시도 일종의 금성의 상징으로 이렇게 활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건 뭐 우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솥대, 여기 새 그려져 있는, 올라가 있는, 그죠? 그거랑 이렇게 상징이 돼 있고, 그런 기억들. 그 십자가를 놓는 거는 뭐그 종교적인 것을 별개로. 그건 뭐, 최근에는 매달렸으니까 십자가 아닐까요? 처형. 그 옛날에 예, 기독교 이후로 뭐, 매달아서 처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서 뭐 영혼을 올려보내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의미. 아니, 그러니까 예. 무덤에 이렇게 십자가 놓는 거. 그건 뭐 기독교의 영향이겠죠. 예. 그 이제 그 기독교의 그 표시 자체도 뭐 예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을 갖는 건데, 그 기독교 자체도 그 이전의 전통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는 기억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오병이요. 알죠. 빵 5개, 고기 2마리. 예.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춘분점의 별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물고기. 물고기 자리잖아요. 여기 물고기 자리 표시할 때는 항상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춘분점이죠. 여기 처녀 자리잖아요. 예. 처녀 자리 이렇게 보면 요 별 5개 있죠. 요거를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라 그러거든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의미가 빵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춘분이고 요건 추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춘분점이 여기라고 한 건 추분점이 여기죠. 그죠? 여기 만나는 점이 요렇게, 여기는 씨 뿌리는 시점, 이거는 추수하는 시점이잖아요. 이 이연은 춘분점에 씨 뿌려가지고 5개의 빵, 추분점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농사 잘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부르게 그냥 담아서 고기 2마리 빵 5개가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뜯어서 먹였다가 그 기적을 실제로 그래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아니고 저 상징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기 2마리 빵, 요거 별 5개, 요거. 그러니까 추분이니까.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시기 대부분의 그 대단한 인물은 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동명왕도 마국간에 태어나고요. 그 다음 그런 이전 시기의 일종의 메타포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동방박사 세 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쪽에서 넘어온 일종의 샤먼들이잖아요. 셋, 왜 셋이에요? 금성의 이미지잖아요. 셋, 그죠? 그 이미지가 거기 녹아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에 적혀 있는 수많은 메타포들이 이전 샤먼 시대의 그런 의미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돼요. 그게 뭐 종교성을 이렇게 침해하는 어떤 것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메타포들 여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거 넘어가면 물병자리잖아요. 예수의 말들 속에서도 저런 그 언급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예수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어디를 가면 물병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따라라. 그런 식으로 메타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물병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메타포들이, 그게 이제 사실을 각색한 걸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시기만 해도 기원 전후라는 시기도 결국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샤머니 시대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까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하고 다. 아래에서 태어났다, 또는 옆구리를 찢고 태어났다. 그죠? 부처도 옆구리로 나오죠. 시저도 옆구리로 나왔거든요. 제왕절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저 가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조 시기의 그 인물들에게 영웅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제일 신기한 건 동정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예. 네. 그건 일단 샤먼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할 텐데, 태양빛 또는 태양의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좀생이 별 부분, 제일 우주의 관측상으로 제일 깊숙한 곳, 거기서부터 이제 금성이 그걸 날라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금성은 그걸 운반해 주는 사람. 달하고 태양 사이에 금성이 새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 정수를 받아서 태어나는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이 옹기, 시루,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그 정수를 담는 그릇들이에요. 여기 이제 표현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서 사람 농사라고 해요. 농경에 관한 그 신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자세히 보면 진짜 밭에서 씨 뿌리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기르는 그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메타포들이 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정자의 성격을 마치 그 종자 개념으로 그려서 그렇게 벽화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소대에 이렇게 새 그려져 있었잖아요. 하늘과 인간을 왔다 갔다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 새 그림이 그 금성의 그 종자 씨앗, 그러니까 정념이라고 하나, 엑기스, 그걸 받아서 내려 보내는 그런 존재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그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제일 끝에 어디 이거 지웠는데 안 지워졌나 보다. 이런 고대,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는 한 만 년, 15,000년 이전의 저런 비너스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일종의 농사의 비유에
그러니까 사람 농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밭이잖아요. 그죠? 씨가 뿌려지는 밭. 그래서 그 풍성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뭐, 유방이나 배꼽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는 형태로, 여기는 그야말로 유방이나 배꼽밖에 없어요. 똑같은 그건데, 이게 극도로 추상화시킨 형태로 그냥. 예. 그리고 이렇게 격자 무늬 같은 것들은 아까 십자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검성을 상징하는. 다 그래서 비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불리는 것들 다 비너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어디야? 여기 나오기로 기원전 한 5,000년에서 4,000년 정도 216쪽인데 그 수메르에 있는 여신입니다. 216쪽. 여기는 뭐 여기 거의 새처럼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금성 상징하는 역삼각형, 그렇죠? 이런 것도 그대로 돼 있고 여기도 역삼각형으로 돼 있고, 요거도 일종의 그 초기의 그 샤먼의 그 비너스상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원래대로 오늘 하려고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요게 그 바빌로니아, 적어도 혹시 뭐 바빌론 하면 그 수메르부터 이어지는 고지역, 고시기 슈메르라는 나라랑 거기서 여러 왕국들이 이렇게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서로 싸워서 정복하고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시기를 그냥 바빌로니아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바빌론이 좀 마지막 그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이난나라고 하는 신인데, 이난나는 검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여신이기도 하고요. 이난나는 뭐 요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거 이전 시간에 한번 비슷한 그림이 나왔었는데, 요렇게 이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역할이, 초기 신들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검성의 수호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출산의 신, 뭐 풍요의 신, 지혜의 신, 운명의 신, 미의 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 그리스 시기, 그리스 로마에 오면 다른 신들이 이렇게 이어봤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 시기에 오면 아프로디테가 이 이난나랑 같은 역할을 하고, 이쪽 가면 이제 아스타르테, 뭐 이나트 이런. 수메르어로는 이난나라고 하고, 아카드로는 뭐 이슈타르라고 하는데, 이슈타르라는 명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비너스도 저거 비슷한 미의 여신이니까 날개를 갖고 있고, 여기도 그죠? 이런 형태로. 근데 여기 보면, 요 그림은 보면 요게 항아리거든요. 마치 이 이난나가 항아리를 등에 이렇게 줄로 매서 등에 쥐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죠. 저 항아리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항아리. 이난나가 등에 쥐고 있는 이난나가 검성이니까, 검성은 거기 좀생이에 있는 정령들의 그거를 저기에 담아가지고 인간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샤먼에게 주는 거죠. 또는 뭐, 그, 출산, 생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니까요. 인간의 그, 출생, 뭐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성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별한 사람은, 우리 보통 뭐, 샤먼들이 그 통치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역사상의 영웅들이죠. 그런 영웅들의 탄생에 샤먼들이 관여를 했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사람 농사라고 하는데, 그 임신 과정과 출산 과정들을 샤먼들이 관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과정들이 있었다. 배양에는, 그야말로 배양이죠. 인위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그 흔적들에 보면, 그러니까, 샤먼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동굴 같은 지역에 또는 지하에 이렇게 그걸 해서 자기들만의 이거 뭐 생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신 과정, 시키는 그 과정들도 관여를 했고요. 출산하는 과정 이런 것도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화에서는 마고할미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역할, 삼신할미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남아있고요. 그런 맥락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조식이 지중해 연안의 그거랑 우리 쪽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고, 그림에서도 동일한 그 상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일단 이난나 하면 금성이고요. 이게 여기 8개의 꽃잎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8의 숫자가 계속 등장을 했었죠. 그죠? 적어도 금성의 상징으로. 금성의 상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 좀 볼 겁니다. 이 샤먼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어떤 관념들, 3, 8, 이런 숫자, 7장에 가서요. 요게 1장에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이걸 그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갖고, 요거 넘어갈 때. 요게 이제, 이게 이집트 19왕조, 기원전 한 1200년 정도 무렵에 제위했던 왕의 무덤에 있는 일종의 벽화입니다. 이 왕이 세티 1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람세스 1세의 아들이고 람세스 2세의 아버지입니다. 람세스 2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랑 겹치는 시기 정도 될 텐데요. 19왕조의 두 번째 왕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게 북두칠성, 이 사람 여기 설명으로 요렇게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황소 등장하죠, 그렇죠? 황소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어 있죠. 뿔이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생명의 정수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정수가. 정수를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얘들이 이제 받아서 인간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북두칠성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북두칠성의 머리입니다. 여기 자루 부분이고. 이 그림의 제목 자체도 북천도입니다. 북쪽 하늘의 별자리 그림. 그 이제 그림으로 상징화 시켜놓은, 여기 이제 별자리 표시도 있고, 사자, 이런 존재는 용사라고 말씀드렸죠. 샤먼을 호위하는 사람, 또는 옥력이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도 사자, 여기 십자가도 있고요. 여기 이제 새도 있고, 이건 달이거나 해거나 이거 별이겠죠. 그죠? 요 문양도 이집트의 고유한 문자라 그러는데, 지금 세장처럼 보이기도 하죠. 세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명,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북쪽 별자리를 이런 형태로 그려놓은 거고요. 저 서 있는 큰 두 동물은 뭐예요? 어디요? 이거요? 예. 악어잖아요. 종이에요? 악어 비슷한, 예. 악어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앞에 있는요? 깨워서. 이거는 이것도 이런 괴수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받은 것들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그런 형상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나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거 악어 아닙니까? 나일강이니까 뭐 악어를 그렸을 가능성이 크죠. 이거 뭐, 이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요. 이게 다 뭐 어떤 의미인지 누가 설명해주고 이런 건 없죠. 이게 제목 자체가 일단 북쪽 하늘, 북두칠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 그려놓은 거라는 것하고 제일 주목하는 거 이거죠. 황소는 황소자리, 그 북두칠성 끝부분이 그 황소자리 조금 올라가면 그 플레아데스 성단이 있는 그쪽, 아까 좀생이벽이라는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거니까 요걸로부터 황소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 엑기스를 갖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뽑아가지고 그걸 지상으로 내려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별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뭐, 요 설명에 따르면 요렇게가 자루고, 그 북두칠성의 머리고, 요렇게가 자루라고 합니다. 요렇게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여기서 북두칠성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뭐, 잘하면 이렇게 읽힐 것 같기도 해요. 북두칠성. 저기 점처럼 찍혀져 있는 건 뭐예요? 붉은색. 이런 거요? 이런 거요? 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상징을 하긴 할 텐데요, 그죠? 그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북두칠성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혹시 뭐, 안에 있는 별자리를 찍어 놓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없어가지고요. 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아까 요거 그 이난나가 짊어지고 있는 항아리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 그 무당들 신당입니다. 신당에 여기도 이렇게 시루가 있습니다. 시루를 올린답니다. 시루도 올리고요, 항아리도 올린답니다. 저기에 쌀을 넣기도 하고요. 들어가는 게 뭐 정해져 있나 봐요. 어떤 경우에 떡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런 금성신하고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고, 요런 형태, 요 형태가 우리나라 신당 그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모아놓은 옛날 그 사진들인데, 일본 신당도 비슷해요. 일본 신당 그림, 요것도 뭐 일종의 항아리잖아요, 그죠? 항아리 두 개가 있고, 요거는 그 우주목, 이 나무가 항상 이 우주목, 그걸 상징하는 거고, 여기 꼰줄 있잖아요, 그죠? 요거 뭐, 시메나와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렇게 내려와 있는 게 일종의 내려오는 사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요 안으로. 그게. 이 사람은 이렇게 꼬아져 있는 거를 자꾸 뭐 DNA 이런 거랑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꼬여진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메타포가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그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 항아리 모양, 다 항아리 모양들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만자가 새겨져 있죠. 이게 지금 어디 거냐 하면 트로이 지역에서 발굴된 거거든요. 인도나 불교에서 뭐 또는 뭐 나치도 저거를 변형시켜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요 문양도 요 시기나 이 무렵 보면 저 샤먼 문화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십자를 의미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회오리 또는 십자 이런 그걸로 봐서
여기 또 십자가 있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교차하는 그 금성과 지구가 교차하는 것이라고 해서 금성의 상징으로 봅니다. 요거 이렇게 세 개 삼각형. 요 얼굴입니다. 코 있고 입 있고 눈 두 개 있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기원전 9세기, 10세기 독일 북부 지역에서 출토된 그 유적인데, 요게 마치 아까 그 신단에 놓여있던 시루 똑같은 모양, 시루와 같은, 시루를 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X 상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동일한 그 문화적인 그 코드들을 같이 갖고 있는 형태. 그래서 요런 상징들은 그 지역에 공통적으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한 5세기, 7세기, 8세기 그 시점에는 거의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인물들의 활동 영역이 그렇게 넓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원전 9세기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넉시루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그 시루입니다. 넉이라고 하는 정신이죠. 정령이죠. 예? 예, 시루. 요거도 일종의 배꼽을 상징하는 걸로 의미를 하더라고요. 배꼽을 상징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접시인데, 아까 그 신당에 올려져 있는 시루 접시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십자 무늬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죠. 십자를 그냥 보기 좋다고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스님 자체가 이거 제사 지내고 이런 무당이라 그러면 요즘 무당이 낮추는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샤먼들이 무당도 샤먼의 일종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전이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이 문양도 자세히 좀 보이면 좋을 텐데 이거 잘 안 보여요. 특별한 다른 설명은 없어요. X자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배꼽이 금성 상징한다고 하고 여기는 X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동일한 문화권에서 계속 그렇게 사용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 신라 중기라고 나오는데 사실 연대 측정이 정확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책에도 있으니까 저 그림을 책에서 좀 보실까요? 저 그림은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35페이지 요런 형태의 그림들이 서양 그림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제일 위에 이쪽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 근데 요 확대해 보면 쟁기를 갈고 있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그 성기를 그냥 이렇게 강조해서 그려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요거는 마치 소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사람은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씨 뿌리는 거고 여기는 추수해서 타작하는 것 그리고 있고 여기 있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인물이 손을 뻗어서 여기 항아리 보이시죠? 네. 그죠? 항아리에 또 이렇게 격자무늬 십자가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일종의 정령, 그게 보관되는, 예, 좀생이의 혼, 그게 보관되는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눈으로 보는 보이는 그거는 밭을 갈고 타작하고 뭐 이러는 것을 그려놓은 거지만, 그거보다는 적에 함의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주의 정령으로부터 금성이 그걸 내려와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요런 그림들이, 요거는 이제 신라 쪽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신라 초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고고학 발굴품들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뭐 탄소로 하고, 탄소 동위원소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요런 그림들이, 요거 이제 그리스 시기에 그 농사 짓는 거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도 이 성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죠? 밭을 소에서 이렇게 생기한, 이거 똑같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성이, 이건 여성입니다. 요게 아까 항아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여기도 이렇게 10점은 이거 있죠. 그죠? 줄을 그어 놓았듯이. 선생님, 저기 하트의 무늬가 우리가 네. 생각하고 있는 그 하트일까요? 글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하트 문양이 저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꽤 등장을 합니다. 심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상징은 뭔지 잘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아까 그 밭가는 거랑, 그죠? 네. 요쪽에서 이렇게 그 항아리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뭐 그림은 좀 달라도 사실 똑같은 메타포를 저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두 사람 엄청 건강하네요. 그렇죠. 허벅지가 장난 아니에요. 아주 상적이다. 이때는 뭐 성기라고 하는 게 뭐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니까, 요즘처럼 뭐 19금 이런 것도 있는 시기도 아닌 거고, 그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요런 것도 그 정도로 이건 이제 바빌로니아 시기의 그림인데, 이난나란 요 이제 중간에 있는 인물이 이난나 여신이고요. 요 두 사람은 지금 뭐 용 비슷한 걸 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용이라고 이게 서양용 좀 닮았죠. 이 뿔이잖아요, 뿔. 용의 특징인 뿔을 갖고 있어서 이걸 용으로 봅니다. 용 두 마리니까, 뱀 두 마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을에서 겨울을 상징하는 거 한 마리, 봄, 여름을 상징하는 거 한 마리, 사계절.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이고, 이게 뭐 가을, 겨울이고, 뭐 양쪽 뭐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난나라는 여신에게 이 둘이 와서 봄, 여름 농사 또는 날씨 뭐 이런 걸 관장하는 사람, 가을, 겨울 날씨, 운행 이런 걸 관장하는 두 인물이 와서 이 이난나에게 그걸 보고하거나 뭐 아니면 지시를 받거나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요거 다리죠? 해죠? 이건 뭘까요? 북두칠성 이거나 7개니까 북두칠성일 가능성이 크죠. 서양 지역에서 좀생이 별은 6개로 보통 등장합니다. 만주나 이쪽에 오면 7개 되는데, 저게 하나가 작아가지고 잘 보였다 안 보였다 한대요. 근데 요즘 망원경으로 보면 뭐 수백 개의 별이 거기 요거 금성의 상징이잖아요. 보셨어요? 요게 이제 금성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고, 현조라고 해서 새. 그러니까 이난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새로 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기도 뭐 그런 그걸로 이렇게. 요렇게 뭐 써 있는 것들은 다 솥대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주목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세세한 상징들은 다.
이렇게 일단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천문의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라고 하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동서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뭐 아까 이 그림이나 사실 그림 형식만 다르지 똑같거든, 안에 내용이. 신라가 뭐 저기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그래도 이쪽 뭐 그리스 지역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요즘 신라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설이 굉장히 옮겨왔다, 이렇게 이동해 왔다.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근거의 자료들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워낙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과는 다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게 김부식의 그 기록밖에 없잖아요. 삼국사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그 역사서들에 있는 그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그 그림인데, 요 다리가 이렇게 뱀이나 용 두 마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는 닭머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검성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기원전 뭐 한 1, 2년 또는 AD 1, 2년 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노사피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대요. 기독교가 한참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이전의 사상과 이렇게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거라 그러는데, 그걸 뭐 영지주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다리가 뱀 두 개로 돼 있고요. 머리는 새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요 시기에 그려지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여기 아브락사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거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랑 똑같다고 해요. 예. 그 아브락사스를 7개의 문자로 표시하는데, 일종의 이쪽 사람들은 신비주의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걸로 이 문자 7개 가지고, 이거 뭐, 일월, 수화목금토 별자리 5개랑 해, 달 이런 거 앞에 갖고 7개를 상징한다 이러기도 하고, 아브락사스라는 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수리수리 마수리 의미가 있나? 있다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문이잖아요. 주문처럼 사용하던 용어예요. 아브락사스라고 하는 게. 데미안에 나오지 않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브락사스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종파가 주문처럼 이렇게 입에 이렇게 그걸 했던 그거니까,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소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요 각각의 또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그거 다 합하면 365가 되는 그거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알지도 못하고 자신도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 책에 지금 인용이 돼 있어가지고, 요것도 뭐 검성의 상징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는 방패도 그리스 이전에 이렇게 벽화나 아니면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책에서는 저게 뭐 이전에 생각했던 청동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역할이 같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해와 달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간에 있는 존재는 그런 검성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뱀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말 4마리 있는 게 이게 사계절이다. 사계절을, 그러니까 금성의 역할이 이렇게, 예, 돌면서 지구랑 궤도상 2번 만나고, 그리고 금성이 바로 지구의 춘분과 추분을 지어주는,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춘분, 추분, 좀 확장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죠? 이게 지금 사계절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걸 금성으로 본다면, 그죠? 해, 달, 금성이고요. 금성의 역할이라는 게 사계절을 운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신이다. 이렇게. 그럼 저희 꽃잎은 왜 6개예요? 요거도 나중에 이제 육과 관련된 숫자도 나중에 8개였는데. 8개도 중요하고, 셋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고. 여기 이 꽃잎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돼 있긴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성각은 60도를 상징하는 아, 60, 이런 걸 상징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자신이 없습니다. 성은 씨가 발견해낸 예. 특이성. 근데 이런 무늬들, 숫자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는 저도 좀 헷갈려요. 이 사람이 좀 어떤 의미에서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채찍 같은 것도 이 책에서는 그래 놨더라고요. 무당들이 사실 이렇게 먼지털이 비슷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용하는 그거랑 같은 그 역할이다. 샤먼들이 썼던 샤먼의 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징적인 그림이니까. 중국의 그 무당파가 총체 들고 다니죠. 불진. 진짜요? 불진. 무당파? 네, 무당파? 말하는 무당파는 뭐예요? 네? 무당파는 어떤 거예요? 그 무당파라고 무술. 무당산에 있는 예, 무기로 쓰는데 총체. 그들이 쓰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상당히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약간 진지하게 또 받아들여지는데요. 진작에 받아들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소룡이 휙 하는 것처럼. 쌍절곤? 설득이 무협지 나와요. 여기 지금 너무 순수해.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이 지금 금성맞이라고 해서 요 도판이 3개 정도 있는데요. 거의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 요 부분 금성이라는 거 그죠? 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는 현조 새, 물어다는 새라고 하기도 하고, 요게 일종의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엑기스를 내려주는 거라고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별자리도 표시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이게 금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사실 정확하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요것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도 무슨 옹기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눈을 봐도 잘 발견을 못 하겠어요. 요것도 비슷하면 여기도 이렇게 금성이 있고요. 사다리 비슷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전갈 비슷한 게 가끔씩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등장하나? 전갈이 서양 신화에는 그 엑기스를 운반하고 있는 것 또는 그 엑기스 있는 부분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자주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전갈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요거는 이제 금성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다리의 역할,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요 인물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금성이 이렇게 요 모양 저번 시간에 보셨죠? 병원에 가는 네, 달에다가 금성. 요런 형태로 그 천문, 예. 여기도 마치 그죠? 사다리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 장 제목이 사계절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그 첫 그거는 사람 농사라고 하는 형태로 제목이 지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탄생 뭐 이런 거에 금성이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그 든든한 그 호위하는 무사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사람들도 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출토된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그림, 그죠? 이게 태양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샤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왕이고요. 샤먼이고, 여기도 샤먼이라고 합니다. 요 인물이 샤먼인데, 요 인물이 들고 있는 게 항아리라고 봅니다. 사람이요? 네. 여기가 뭐 여기 칸이 또 6칸이에요. 그죠? 6칸에 세 번째 단에 올라가 있는 것 3, 6 이런 것도 금성과 관련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받는 선생님, 아까 그 그림 고구마 나무접시에서 요거요? 수레 위에 앞에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좀 나왔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지금 그런 그 그림이라면.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네. 앞을 바라보고 있네. 이게 마치 뭐 날개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가슴은 아니겠죠? 여기 책에서는 여기 둘을 샤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 항아리. 네. 근데 실제로 여기는 굉장히 강한 주장까지도 합니다. 금성이 갖고 오는 그게 바로 결국은 아이가 생기고 이러려면 정자가 그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샤먼들이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의 정자를 받았다가 수정을 시키는 형태의 그걸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기법이 뭐 안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처럼 못해도 아마 가능할 걸요 아마. 네. 합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기술. 근데 보통은 저 당시 샤먼들은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을 해야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 너나마.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종마나 종우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있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시기가 아닌 거니까 충분히. 하다가 뭘 이해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그러니까 비법이겠죠. 특별한 방법이겠죠. 갑자기 확 깨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불가능할까요? 죽지 않나요? 금방 안 죽죠. 금방 안 죽을걸요. 안 죽어요? 한번 봐야 되나?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 일종의 그 세력과 힘을 이 사람들도 교육도 특별히 받아야 되잖아요. 키우는 것도 특별히 키워야 될 거고 그 전체 다는 아니어도 나중에 이제 자리가 잡혀서 진짜 뭐 우리가 보통 그냥 브라만 계급 뭐 이런 게 계급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굳건한 그거였으면 자기 안에서 이제 그게 됐겠죠. 이건 거의 초창기니까 그래서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별자리를 보는 지식을 그게 뭐 1, 2년 공부해가지고 전수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록이 있나요? 기록도 없잖아요. 문자도 거의 없던 시기고 거의 옆에서 데리고 같이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머릿속에 기억으로 전송되는 거 이런 것들 암송으로 전송되는 거 이런 것들 전달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식을 전수할 수밖에 없는 요즘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언어나 뭐 이런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은 시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내는 게 쉬운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공도 많이 들었을 거고 이 사람들은 뭐 그러려면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을 거고 영양 발육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갖추어야만 키워놨는데 옛날처럼 영아 사망률 그렇게 높은 시기에 조금 키웠더니 휙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을 거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미개했을 거다. 이건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지는 몰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틀을 갖추어 놓고 그게 얼마나 확장되느냐 이런 건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느끼는 감각 또는 기억 이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인지력 이런 것도 훨씬 뛰어날 가능성이 크고 일단 기억 같은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러기 위해서 지식을 기억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도구가 우리처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기억에 의존해야 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그런 능력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그 뭐 우리 보통 그 르네상스 인간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르네상스 인간형이라는 인간형은 모든 부분에 다 능력을 발휘하는 다재다능한 인물을 르네상스형 인간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틀 내에서는 일정한 부분만 잘하기도 벅찬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책이 워낙 많아갖고 뭐 한 2000년 전 또는 한 1500년 전만 해도 그죠? 책 몇 권만 읽으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지식을 다 배우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진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런 거 했을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충분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신전이나 아니면 무덤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 땅속에 파묻혀 있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워낙 싸움박질도 많이 하고 뭐 꽤 부수고 이런 것들 하는 존재여서 그런 거 대부분 없어지고 아까 봤던 것들 대부분 뭐 무덤 안에 이렇게 남아있던 것 아니면 땅에 파묻혔다가 발굴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뭐 분명하진 않지만 여기 뭐 넷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신이나 아니면 신에 준하는 샤먼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들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그 밀, 보리 이런 것들로 정형화됩니다. 쌀로도 정형화되고요. 그게 이제 엑기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형태로. 밭에다가 씨 뿌리면 그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 메타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로만 표현하다가 어떤 시점,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이 곡식의 알갱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의 한 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그림들 속에는 이런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우주수, 우주목,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연결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도 뭐라고 설명을 하던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그림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갖고. 여기 도끼, 날 2개 있는 도끼를 들고 있는 것. 요거는 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요거는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이런 것들은, 이것도 뭐 결국은 그, 씨앗과 관련돼 있는 그 기록들을 좀 여기 담아 놓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까지는 분명하지 않고요. 하나만 더 보고 좀 쉴까요? 여기 이제 어디 꽃이 이렇게 3개 있고요. 요것들도 이렇게 씨앗으로 봅니다. 곡식의 씨앗들. 명칭을 아예 뭐 비너스산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뭐 이슈타르 또는 이난나 이런 것과 검성과 관련된, 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 꽃에 3개 있는 거, 여기도 3송이죠, 그죠? 곡식, 나달, 셋 있는 것,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 검성의 역할은 우주의 엑기스를 이렇게 담아서 내려와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예, 조금만 쉬었다가. 그 그림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기원전 3000년 정도거든요. 이스타르테도 이슈타르랑 같은, 이난나랑 같은 여신이고요. 들고 있는 게 저게 또 물동이 비슷한 그 톡이잖아요. 옹기 비슷한 그거잖아요. 이렇게 담아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네. 사진 찍은 거 아니라 내가. 아, 그러네요. 코로요. 미드 소마요. 이 그림은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21세기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림인데, 이것도 거의 그 지역이거든요. 수메르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수메르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잡으면 6000년 전 정도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기원전 21세기 정도.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한 그거예요. 여기 이제 엔키라는 그 신인데, 여기 보십시오.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항아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여기 용을, 뱀 2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쥐고 있는 존재,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단순히, 그러니까 항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항아리로 계속 이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액체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저게 상징성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갖고 있는, 저기서 이야기하는 옹기, 아까 넋시루, 그런 이미지들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이 엔키라고 하는 이 신도 뭐 공기의 신이라고 하는데 결국 검성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속불과 비슷한 이런 그걸 하고 있고요. 누굴 데려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끌고 가네. 전기를 받아라. 이게 아마 여성일 가능성이 크죠. 데려가서. 여기 샤먼이거나 뭐 이런 존재고. 바치는 건 아니겠죠. 샤먼이 여성이라고 하는 그걸 머릿속에 저 시기에는 여성이라는 하는 걸 그대로 따르면 네. 남성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 그 사람 매개자는 되겠죠. 매개자일 뿐인 거죠. 저 여자 사람이 저 네. 여자를 그렇겠죠. 임신을 시키는 거겠죠. 그걸 담아놓은 그걸 가지고 정명을 담아놓은. 더 신빙성이 있는데 하반선을 있는 걸로. 중매쟁이. 이런 표현들이 아마 괜히 그려놓은 그게 아니니까 주둥이들에 다 이런 식으로 액체처럼 이어져 있는 그런 거고. 혹시 JMS처럼 와 정말 10분 이상 못 봤어요. 뭐 있었어요? 연결이? KBS 정명석이 나라 국가의 주미수 JMS 이름을 바꿔버리고 이 그림은 또 아테네 6세기 정도, 기원전 6세기 경의 이 그림인데, 여기 보십시오. 요 항아리가 있죠. 여기 있는 거는 소의 소. 그러니까 황소자리. 거기에서 이렇게 액기스를 받은 겁니다. 받는 신용을 하래요. 받아가지고 이 액기스를 통해서 이런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정나라는 표시를 네. 이런 존재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거의 그런 절차들 비슷한 걸 표현해 놓은 그런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원전 6세기 후반, 그러니까 샤먼 문학의 거의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또는 옹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림 속에서는 대부분 저런 그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봐요, 뭐 거의 대단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건 뭐 신상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인물은 아닐 테고, 그죠? 거의 공장 같지 않습니까? 뽑아내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내는 형태의 그런 그 그림들처럼 보여집니다. 우유도 아니고 저는 이 도편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요거는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이것도 기원은 5세기 정도거든요. 요게 우리 보통 이제 소의 고환이랍니다. 고환을 상징해 놓은 거. 소니까 황소자리. 여기 좀 다 소들이잖아요. 예, 여기 소입니다. 여기 남자 있고, 남자가 하나 있고,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한 마리의 고환이 아니죠? 예, 그런가 봐요. 플레아데스 성단을, 너무 많아요. 이전에 플레아데스 성단 찍어 놓은 그거 보셨죠? 이렇게 촘촘하게 별들이 이렇게, 동그란 게, 엑기스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끈적끈적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잡혀 있는 건 개라고 합니다. 개. 우리 개밥바라기 할 때 그 개. 금성이 등장할 때 개가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하고 동물들 이렇게 몇씩 등장하는데, 사자는 보통 그 용사들,
그러니까 그 샤먼을 호위하는 인물들 아니면 대단한 그 용력을 지닌 인물들 이런 그걸로 상징이 되고요. 개는 그 개밥바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금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처음에 이게 이게 비너스라 그래서 머리가 없는 형태로 아마 원래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요게 그 보통 브라이포스 신상이라고 해서 그 번식 다산을 그 관장하는 신을 형상화시켜 놓은 그림인데 소잖아요, 그죠? 뿌리고 요거는 뭐 해든지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요거는 사람의 성기입니다. 남자의 성기 를 상징하는 걸 소와 함께 그려놓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보통 나중에 가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를 굉장히 그 성기 숭배, 남성 성기 숭배. 뭐 제주도에 가면 박물관도 있다면서요. 그 전통이 남아 있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그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성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뭐 고밀지 아니면 어떤 신상일 테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항아리로 받아내는 거예요. 네, 받아내는. 요 제목은 이 그림하고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관점하고 다른 형태로 제목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 항아리로 받아내는데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서 할아버지가 그 자격 조건이 안 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요거랑 또 비슷한 아주 직접적인 그림이 있는데 요거 보십시오. 요게 지금 그 성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요 항아리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아포스 그 성기가 강조되어 있는 그 신상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것. 여기도 이렇게 항아리가 선생님 왜? 흘러내리고 있대요. 치마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급했나 봐.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관념 이런 거랑은 다른 시대의 거니까. 선생님, 근데 저런 제목, 사진 퀘스트 같은 건 누가 붙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걸 발굴한 사람, 요즘 말하면 학예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림의 그걸 보고 뭐 그러니까 정확한 그 기원전 5, 6세기에 뭐 제목을 붙여놨을 리도 없고요. 특징 뭐 여기 이 신상이 분명히 특징이 굉장히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건 뭐 크게 틀리지 않겠죠. 남군의 탐색, 이런 거. 저 전통이 그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민간의 신앙으로 유럽에서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도 뭐 남건 숭배 신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듯이 그것도 공통된 거 아니겠어요? 저 시기 같으면. 그때 뭐 인구가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기입니까?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물들이 아니고 특별한 인물들이겠죠. 뭐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거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별한 의식인 거죠.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 그게 뭐 기록으로 남을 리는 없고. 근데 우수한 예. 우수한 예.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위한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메타포죠. 이제 나중에 되면 직접 항아리 같은 게 등장하지 않고 보리
돌인지 밀인지 쌀인지 모르겠습니다. 곡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케레스 이 시기마다 저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난나랑 같은 역할을 했던 신이고요. 예.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때는 여기도 뱀이 등장합니다. 2마리. 그러니까 뱀 2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죠. 한쪽은 추수해서 씨를 추수가 아니고 충분히 씨 뿌릴 때의 종자고요. 한쪽은 걷어들였을 때 그 종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헬레니즘 시기에 남겨진 유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이거 그죠? 정으로 다 대부분 했을 거니까 저런 걸 새겨놨다는 거는 어떤 종교 시설이거나 종교와 관련돼 있거나 그런 쪽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 저거는 그냥 저 현상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를 저기 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뱀 같은 것들, 씨앗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이나 그 주변 그 시기의 저런 것들에서는 공통적인 그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 곡식, 나달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 같은 그게 또 우리 굿할 때도 쌀 같은 걸 이렇게 담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걸로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통이 아마 계속 내려와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전통 아래에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데 보면 뱀 2마리가 등장하고 이거 사계절, 계절의 진행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걸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슈타르 하나는 이 슈타르고 하나는 니케라고 하는 그 승리의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내려받아서 들고 있는 거겠죠, 씨앗을. 이 슈타르 여신은 마찬가지로 이난나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신이고요. 여기도 개가 있습니다. 개밥바라기의 개고요. 이런 각도는 앞에 나왔던 금성을 상징하는 그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건지. 일단은 금성의 역할을 해주는 존재. 그리고 새가 어디 등장한다 그러는데 여기 새입니다. 현조. 그래서 이 이삭을 물고 나르는 존재. 그런 존재를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 이건 2세기 정도니까, 서쪽에 이제 세력 충돌이 일어나서 샤먼 문명이 동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리스 로마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게 형성이 되고요. 이쪽으로 동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샤먼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고, 그런 영향들이 계속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 가면 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금성과 관련된 그걸로. 그 개밥바라기, 우리만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쪽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남아있지 않은데, 개가 금성 뜰 때 되면 항상 밥 달라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그때 아니야? 이 소떼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떼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새가 셋이죠. 이것과 비슷한 기원전 16세기에 미케네 시기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 요거랑 비슷한 여기도 셉니다. 새 종류는 여기는 기러기일 테고 여기는 비둘기고 어떤 데는 독수리로 등장하기도 하고 새 종류는 다른데 포함하고 있는 그거는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난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일 테고요. 이 신은 옷을 다 벗고 있다고 하고요.
뭐 배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역할. 요거랑 거의 같은 그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셋이라고 하는 게 또 금성과 연결된다고 하네요. 셋. 이거는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인데, 여기도 앞에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존재, 그렇죠? 뒤에는 새가, 현조가 확, 그러니까 새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예, 새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활을 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도끼 들고 있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금성이 활처럼 이렇게 촬영된 거 있었죠. 그래서 활도 금성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도끼도 금성하고 연결돼 있었죠. 그러니까 활, 도끼, 여기 우주목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큰 현조, 이거는 뭐 이슈타르나 아니면 이난나나 그런 존재, 같은 그걸 도상을 그리고 있는 그 비슷한 부분들을 뭐 모르겠어요. 뭐 금지된 문명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너무 종교예요.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도 그 뱀 두 마리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두 개. 이 그림은 여기 보면 위에 새가 8마리 있고요. 여기 한 마리까지 해서 새가 아홉입니다. 9마리. 이건 이제 중국 그 화상석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 그 중국 기록에도 나는 해를 활을 쏘아서 떨어뜨렸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서경 같은 데 보면. 그 이제 태양 안에는 까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쏘아 떨어뜨린 해를 상징할 때 해를 안 그리고 까마귀를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활을 쏘고 있는 그건데, 우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하늘이란 이야기겠죠. 나중에 그 새하고 관련된 그 태양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요 책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좀 볼 텐데, 일단 오늘은 그 항아리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농사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인데, 이 그림은 굉장히 복잡한데 뭔지 요게 우물처럼 돼 있고요.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날개 있는 이거 금성의 상징 그림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별들이 있는 것 같고, 요게 항아리인 것 같아요. 네, 항아리인 것 같고요. 이거 뭐 개라고 봐야겠죠? 이거 우주목이고, 여기도 이제 새가 있고, 이건 현조겠죠, 그죠? 왔다 갔다 새, 그 솥대 위에 있는 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위에 있는 새. 이렇게. 여기 지금 그, 요 인물인지, 요 신인지가 요 항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이게 정갈이란 말이야? 어디? 왼쪽 맨 끝에 서 있는 동물. 요거? 예. 이건 뭐 정갈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훔친다고 하나요? 정갈이?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갈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정갈처럼 안 생겨가지고.
이제 이것도 뭐 시기를 보십시오. 2,500년 전이잖아요. 저 양이에요 그러면? 어디? 하나는 내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술록입니다. 술록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술록. 근데 바빌로니아인데요. 예. 영수인 줄 알았어. 술록은 기본적으로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술록이 살지를 않지 않아요? 네. 바빌로니아는. 예. 뭐 그때 사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고 지금은 안 살지만 상징 그거니까. 그럼 뭐 지금 신라가 자리 잡은 경주에 술록이 삽니까? 경주에 그런 술록이 그런 그럼요. 그 신라 금관이 그 실록 그림이잖아. 실록 그거잖아요. 실록 뿌리잖아. 그러니까 그 전통이 아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파미르 고원 지역에서 대홍수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졌답니다. 이제 되고 나서 뭐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예. 남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기록, 뭐 우리나라 부도지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갔다가 양쪽에서 다른 문화에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 원형은 뭐 여기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위쪽에서 형성됐을 수도 있고요. 저 파미르 지역, 그거는 기원전 뭐 마니자와 같이 한 10,000년 정도?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거니까. 한번 형성된 그 일종의 문화 코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게 중국에 코끼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뭐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시기에는 그 위쪽까지 하북 지역에도 코끼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글자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없어져도 그 문화 코드는 그대로 살아남는, 이것도 비슷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인물들 설명들이 좀 돼 있는데, 뭐 거의 여기는 새한테 안겨 있는 인물,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 신이라고 보고 있고. 훌륭한 인간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엄청 빌었나 봐요. 그렇겠죠. 네? 아니 모든 그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괜찮은 애가 나오면 그 집안이 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저기는, 저 때는 그런 것보다 생존에, 예, 생존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힘센 일정한 그 구성원이 있어야 역경이나 힘든 부분들을 버텨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조작을 하겠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튼튼한, 우리 보면 건강한 사람 보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이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왜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 건강할 거니까. 아, 그렇지 않은가요? 본인이 발표하셨지. 옛날에 옛날 이 시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틀이 요즘처럼 좋아서 하는 이런 건 아닌 형태니까, 연애하고 서로 감정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 샤먼 문화들에서는 아이를 생산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일정한 자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극권에 있는 샤먼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해가 12월 21일에 사라졌다가 23일, 4일 되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북극권에서. 그때 되면 축제를 한대요. 해가 새로 이제 나오는 날. 축제라는 게 술 같은 거 진탕 먹고 그냥 우르르 다 모여가지고 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그 샤먼 지역 그쪽에만 있냐? 서양에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육제라고 하는 사육제가 원래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뭐 이런 것들을 그 순간 무시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술 먹고 그냥 다 어울리는 그런 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틀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용인이 안 되는 시기가 되면 그런 틀들이 없어지는데, 옛날 같은 뭐 기원전 뭐 이 시기면 그런 도덕적인 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 생육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림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는 지금 아까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괴물들입니다. 여기 그 종자들, 씨앗들, 이게 우주에 퍼져 있는 것들을 얘들이 모아가지고 이 존재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예, 모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얘한테. 이 넷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뭐 사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그게 있을 때도 그거보다는 여러 뭐 사방 뭐 이 정도 의미겠죠, 그죠? 요게 연기 비슷한 예. 받는 거. 공기 뿔배 네.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모아서 여기에 모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존재는 이걸 가지고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그걸 하겠죠. 요 뒤에 요게 샤머닐 가능성이 큽니다. 요건 이난나, 여기 지금 비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난나겠죠. 그 검성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항상 등장하는 게 요런 뿔배나 요런 뭐 그릇,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런 데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 여기 별이 태양이겠죠, 그죠? 태양.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이 비너스들입니다. 전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극도로 추상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같은 비너스입니다. 유방하고 배꼽만 딱 했어요. 이게 뭐, 우리, 저런 그 기원전, 하나는 저거는 만 년도 더 된 건데, 저걸 뭐 관능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밭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씨가 좋은 게, 씨만 좋은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밭이 있어야 되는 밭의 상징으로. 저렇게. 그리고, 요 그림은, 요거도, 요거 1세기 정도인데, 이게 지금 여신이고요. 이게 남신입니다. 근데 이게 생육,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뭐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하늘의 신 같으면 남성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하늘 신은 다 여성입니다. 땅의 신 남자예요? 예,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지죠, 그죠? 땅신, 이게 여신, 이게 하늘신이겠죠. 결국은 뭡니까? 생육. 낳고 기르는 거,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을 그냥 표현해 놓은.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 않죠. 그냥 교접이죠. 동물의 그 섹스 행위가 사랑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교접인 거죠. 저 당시에는 그게 인간의 그것도 교접인 거예요. 그 신화적인 표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기원전 9세기, 10세기 그 이전에는
그 권력 내는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고요. 서양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이성주의 문화, 그 문화가 정착을 하면서 이 샤먼 문화는 동쪽에서만 유지가 됐고요. 그 우리 같으면 기원 후 2, 3세기까지 우리 뭐 그 철기가 오기 이전까지는 유지가 된 거고, 여기는 지금 1세기 아프가니스탄 같으면 1세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저 시기에는 저 문화가 저기도 계속 유지되던 시기로 봐야죠. 중앙아시아. 여기 지금 보면 뭐 신이 거의 지금 서양 신이잖아요, 이름들이. 그 다음 재밌는 그 도상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머리에 서는 갓 모양. 이게 기원전 250년경에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지중해. 거의 갓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공유를 했다. 일정한 어떤 의미가, 이 머리의 이 장식도 의미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시기에 이 여자들의 그 머리 형태, 이건 머리카락으로만 구성을 해 놓은 건데, 사실 동그랗게 하고 위에 툭 튀어나온 거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요거는 진짜 무당들이 쓰는 이 초립 그겁니다. 이거 좀 이제 이 갓 형태가 세련된 형태로 머리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여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만 여기 들어갈까요? 여기 안쪽에 비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로 그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여기도 닭머리지, 그죠? 닭머리에, 다리는 뱀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게 이건 지중해 지역에서 이게 나온 그 문양들이고요. 조금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알타이 샤먼이나 뭐 이런 사람, 알타이 지역에 있던 샤먼들의 붓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일종의 천문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쭉, 이거는 우주목이고요. 그리고 새 대신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경계들도 의미가 있고, 여기 다 별자리들이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뭐 개 같은 것도 있고. 샤먼들이 그려놓은 게 뭐 어떻게 보면 조잡해 보이겠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십자랑 같은 형태죠, 그죠? 십자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소떼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새가 뭐 원래는 새가 대부분 새가 올라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북가죽에 이렇게 그려놨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뭐 술록이고 이건 말이고, 그죠? 이렇겠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여. 여기 있는 이렇게 별 표시들이, 책에는 좀 제가 찍을 때 좀 약하게 찍힌 것 같은데, 북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입니다. 네. 네, 좀 약합니다. 조금 그래도 선명하게 보이네요. 여기도 회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거 사각으로 나뉘기도 하고, 여긴 뭐 하늘 위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고, 항상 등장하는 게 술록, 이거 술록으로 보이시죠? 뿔이 있으니까 술록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뱀도 등장합니다. 여기 자기 필요한 그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뱀도 있고요, 뭐 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술록도 있고요, 회도 있고요. 저기 지금
가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그 북이라고 하는 게 이 샤먼들은 이렇게 북을 치면서 금성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도구일 거예요. 아마 그런 도구에 저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달도 있고요. 뭐 여기도 뭐 보시면 뭐 이건 황소일 거고 여러 어떤 경우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걸 할 텐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여기도 뭐 여러 설명을 합니다. 뭐 말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 뭐 술록도 있을 거고 뭐 뱀도 여기도 뱀 있고요. 뱀들이 굉장히 뭐 역할을 굉장히 많이 거기에 뱀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다리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목, 우주목의 역할을. 예? 왜세 마리가 됐죠? 뱀이? 뭐 다른 뱀인가요? 뭐 겐지 뭔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동물들. 이건 말이고죠. 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활을 쏘는 이 별입니다, 그죠? 네. 해나 별일 테고 이렇게 활을 쏘는. 그러니까 활을 이렇게 겨눈다라고 하는 게 활을 겨루는 게 잠시만 여기 있나 모르겠다. 손으로 다 표시하는 졸라미처럼 뛰어갔다. 진짜. 손으로 다 표시. 그게 딱이야. 진짜. 너무 정확하죠. 여기는 지워져 버렸나? 관님을 좀 했어. 지워졌나? 선생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기시는 건가요? 아니죠? 어느 그림을? 모든 그림들이 책에 아. 훨씬 선명해요. 여기에서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 다른 데서 좀 찾기도 했고요. 하시는 게 더 많은 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애쓰시네. 네. 아, 여기 없구나. 이게 요즘은 좋은 앱이 있어서 이렇게 구겨진 것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된 것도 촬영을 하면 바로 잡아주는 그런 앱도 있어요. 더 선명하게 돼? 조금만 더 오늘 해온 것까지만 좀 보고 다 돼갑니다. 북극권 지역에서 해가 이렇게 사라졌다가 떠오를 때 그 별자리들을 이렇게 보면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에 해 떠오르는 그 아래쪽에 사수 자리가 있거든요. 활 쏘는 자리.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활이 딱 태양을 꿰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딱 그려보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활 쏘는 이런 어떤 그 그림들에 나타난 포함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쏘아서 그걸 관통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해를 떨어뜨린 거라기보다는 그 해의 정령들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활을 쏘아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그 금성이 이렇게 그 형성을 운반하기도 하잖아요. 그 금성이 운반하는 것들을 활의 이미지를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 금성 사진에서 활 모양 있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활 자체도 금성을 상징하는 메타포라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생명력을
지상으로 갖고 내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에서 활을 겨루고, 태양을 향해서 활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 있죠. 요런 그 그림들은 다 태양의 그 정령, 그것을 지상으로 내려받기 위한 무당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도 무당들이 구슬할 때 활을 들고 해를 겨누는 그런 신용을 하는 굿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유래 자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샤먼들의 그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절차만 계속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여기 지금, 어디 갔어? 아까, 요런 해를 겨누고 있는 요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이야기했던 검성의 역할, 그것과 똑같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행위로 보시면 된다. 안 되네요. 왜요? 활을 쏜다는 건 뭔가 공격성을 보이잖아요. 예. 수 자체로는. 근데 그거를 받아서 내린다는 오히려 추앙이라든가 뭐 그런 쪽이네요. 공격이 아니라. 그렇죠. 공격은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약간 태양한테 쏘잖아요. 음. 그럼 생명이 막 우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거죠. 싹이 충분인 것 같아요. 싹이 트는? 예,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싹이 트고 막 이렇게 막 생명. 그 까마귀를 활을 쏘아서 하늘에 있는 해가 10개가 떴는데 그 9개를 쏘아서 떨어뜨리거든요. 신화에. 그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지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 에너지나 생명. 예, 생명력을 불러들이는 행위. 저는 아까 그 나는 활을 쏴서 떨어뜨렸다 그게 예. 그러니까 해가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쏴서 해가 사라지는 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뭐 쏜다고 해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춘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비유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 이제 문자가 생기고 나서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쏘아서 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를 쏘아서 해가 갖고 있는 그 정령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안 하고 어떤 영웅이 활을 쏘아서 해를 떨어뜨렸다라는 신화로 그냥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웅이라는 게 결국은 샤먼이거나 샤먼의 그 명령을 받는 용사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대단한 영웅들, 그런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 그림들 속에서 해를 향해서 활을 쏘거나 새를 향해서 활을 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앞에, 잠시만요. 아직 시간이. 네. 아직 있습니다. 여기는 해를 향해 쏘는 거지만 아까 봤던 그림에서는 어디 갔어? 한두 칸 나왔거든요. 요거 지금 나무에 앉아 있는 활을 이렇게 새를 향해서 겨누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거기 떠 있는 해들을 상징하는 거죠. 뭐 별들을 상징한다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게 9개나 되니까 그 떠 있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 별들일 수 있죠. 그걸 상징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동양에는 이런 식의 화상석이 굉장히 많아요. 해를 쏘고 있는. 그게 아마 같은 그 뿌리에서 우리 전통에서 우리가 동이족이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쓰잖아요. 그 이라는 그 무리는 9무리예요. 구이라고 해요. 이의 종족이 9이에요. 9. 왜 눈을 또? 동이족이 9개라고요? 예. 이족이 9개. 예, 이족이 9인데. 그 중에 동족이. 예, 아니요, 그 동이 안에 원래는 그 안에 다 9개의 족속이에요.
동은 그냥 동쪽 방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가 뜨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해를 숭상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아홉이거든요. 그 시베리아 샤먼들에게도 신이 아홉이에요. 오라키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초기의 왕 신도 아홉이에요. 같아요. 아홉.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홉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홉이에요. 선생님, 이 동이가 동쪽에 있는 오랑캐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폄하해서? 우리가 직접 그러고 있죠. 아니, 이를 좀 오랑캐이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중화 문명이 되면 그 오랑캐가 아니고 원래는 서양도 그렇잖아요. 문명화된 지역 아니면 바바리안. 이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란 뜻이에요. 서융, 북쪽, 남만 이것도 다 그럼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자기 문화의 그 뭐라 그래요? 대단함 이런 것들에 이렇게 그게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문화 아닌 지역은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서양에도 바바리안이 오랑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오랑캐라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것들이. 이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는 그 오랑캐란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족인 거죠. 융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서융, 그 북쪽 그죠? 아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거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그거냐 하면 지금 단군 신화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새들에 대해서 활을 쏘고 있는 그림은 우리 동양 고대 아마 역사 시기 한참 이전의 시기의 우리는 보통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비유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림 보고 해석을 하는 작업들을 쭉 모아서 좀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예. 추천까지 하신 거죠? 예. 요 북 관련해서는 뭐 그림만 이렇게 좀 아까 보았듯이 뭐 그런 그림이 있다 정도. 이거 책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굳이 뭐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충 그 정도만.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들 모여 있으면 이제 그죠? 네, 앞으로는 이게 근데 데뷔 두 마리지. 그래서 대부분 동인가. 이런 그림만 찾아도 평생 이렇게 하면 뭐 얘네들 샤머니였나 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숫자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대충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제가 좀 오겠습니다. 3, 6, 뭐 이렇게 5, 뭐 이런 식으로 그 샤먼에서 의미를 가졌던 숫자들에 대해서 뽑아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한번 차려.